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와 치이직에서 그리고 미추에서 활동 중인 앵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요로 결석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롱스톤, 꼬마도, 치이직의 결석 등 많은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정확히 그날 요로 결석에 걸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로결석 감독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년 전이네요. 약 6년 전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다이소가 아니라 헌혈의 집에서 알바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도 고민을 좀 하세요. 매 순간 이 요로결석에 한 번 걸리는 순간 내 몸에 시한폭탄이 계속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저희 집하고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약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간 후에 도착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였어요. 예.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였습니다. 정말 새 나라의 어린이 그 자체였다. 한 7시쯤 일어났습니다. 7시쯤 일어날 때였는데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학교 갈 때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날은 그때 뭔가 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뭔가 이상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알 수 없는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밖에서 술을 완창 드시고 뭔가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묘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근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거든요. 큰 방에서. 근데 소리의 근원지가 밖이 아닌 바로 제 옆이었어요. 그리고 옆을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몸을 웅크리시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비명을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치만 그 비명은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외치는 그런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똥꼬처럼 오므리고 뿜어져 나오는 고통을 참기 위한 그런 비명이었죠.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가단 나 바로 고아행?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예. 순식간에 한 집안의 가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손이 떨린다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부축을 하시고 그때까지도 식은땀을 진짜 리터 단위로 쏟아내시는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를 부축하시고 병원에 갈 테니 너희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예.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시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시길래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그날 처음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요로결석이라는 그 병을요. 예. 아무튼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저는 방송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방음 부스도 없었거니와 그냥 깔짝깔짝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었던 때였습니다. 예. 유사 노멀리스트로 살아가던 그 시절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출근을 한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아침에 어머니께서 밥을 먹으라고 저를 깨우셨어요. 그렇지만 계백수였던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이제 다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더 누워 있겠습니다, 어머니. 밥은 이따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누워 있었어요. 예. 그때까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평온한 아침이었죠. 예. 아주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신호가 오기 나름이거든요. 예. 신호가 오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신호가 안 오더라고요. 예. 분명히 이 시간쯤 되면 내 몸이 알아서 화장실로 나를 이끌 텐데 이 몸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날도 있나? 내가 어제 저녁에 물을 안 마셨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몸은 그 시간의 약속을 아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격통이 제 등허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버지께서 몸을 웅크리고 냈던 그 비명소리가 제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치만 그때까지는 제가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잠을 개같이 잤구나. 이건 필시 근육통이 맞을 것이다. 근데 이 병이 참 웃긴 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로 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죠. 엄마! 엄마! 나 이상해. 나 이상해. 어머니께서는 제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 정확히 이불 위에 누워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괴상한 이 소리를 입으로 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신 거죠. 어머니도 화들짝 놀란 겁니다. 어머나, 무슨 일이니? 근데 저는 그냥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상황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거든. 제가 군대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힘들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봤는데 그때는 힘들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 아침 그때 일어났던 그 고통은 와, 사람이 이렇게 돼지는구나. 그런 고통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부축을 또 받고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참 웃겼던 게 병원을 갈 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고통 어디 갔는지 정말 알지도 못하게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아하, 내가 잠을 개같이 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건 100% 근육통이다. 병원 앞까지 갔다가 괜찮길래 다시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근육통 약을 처방받고요. 네. 몸에 안 아프니까 회군을 했죠. 몸에 전쟁이 난 줄 알고 갔더니 사실 전쟁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납니다.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침이 찾아왔고,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말을 개무시한 채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신호가 왔죠.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로 당장 출발했습니다. 당장 출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변을 봤는데, 그때 소변을 봤을 때 제가 핸드폰을 보느라고 뭐 소변 보는 거 보겠습니까? 예, 핸드폰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물을 내리려고 변기 쪽을 딱 봤는데 그날따라 변기가 유독 붉은 겁니다. 예, 유독 붉었어요. 공포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새빨갛더라고요. 맨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그리고 누나가 있기 때문에 집에 여성분이 있는 가족은 가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변기가 빨개지는. 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볼일을 봤으면 변기를 내려야지. 근데 어머니께서 얘기하길, 나 아침에 화장실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붉은 변기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알게 됐죠. 아하, 죽을 병에 걸렸구나.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가 드디어 갈 때가 됐구나.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등어리의 고통은 지금을 위한 약간 예열 같은 거였구나.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링을 엄청나게 해요. 혈류. 그러니까 온갖 암이 다 기어나오더라고요. 방광암, 신장암, 뭔 암, 그냥 암이란 암은 다 기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있는 병명은 하등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을 가세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혈뇨가 나온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혈뇨를 낳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셔서 당장 병원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요일도 기억합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비뇨기과로 당장 달려갔죠. 왜냐면 일단 비뇨기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피기 때문에 비뇨기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뇨기과에 갔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림보에 갇혀있는 순수한 영혼 마냥 표정이 매우 어둡더라고요. 제가 과거 얘기했던 치료 쏠 때 말했던 항문외과에 있는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실로 들어오려고 얘기하시길래 들어갔죠.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혹시 가족분 중에 요로결석을 겪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아까 이야기 서도에서 말씀드렸던 아버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들으시더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영제가 들어갈 거고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영제를 맞고 엑스레이를 다 찍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진 몸도 괜찮았어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 몸에서 심지어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 피가 나왔다는 그 사실만이 저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을 뿐이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셔서 진료실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첨입니다. 저 진짜 거짓말이에요. 저한테 당첨이라 했어요, 그 새끼. 저 기억해요. 저한테 당첨이라고 했어요. 예. 그 새끼 나한테 진짜 당첨이라 했다고. 속으로는 뭔 생각했냐면 의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 생각까지 했어요. 예. 아니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분명 그 선생님은 별거 아닌 일이니까 유쾌하게 넘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내가 들었을 땐 진짜 얘 뭐지? 였어요. 그래서 뭐가 당첨인데요? 라고 물어봤죠. 내가 거기서 미쳤냐 이럴 순 없으니까. 나를 살리실 선생님인데. 예. 그러더니 아까 제가 가족분에 걸린 분이 있냐고 여쭤봤죠. 아버지나 그런 분이 걸리셨으면 한 50% 확률로는 이 질병에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요로결석입니다. 거기서 느꼈죠. 아, 내가 괜히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구나. 괜히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신장 쪽 사진을 제 신장 사진에서 제 신장 쪽을 보여주는데 신장 하나가 나 곧 간다 터질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을 아주 빵빵하게 보여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요쪽쯤에 돌이 걸려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 잘 안 보이세요. 돌도 종류가 많대요. 조영제를 넣고 바로 보이는 돌이 있고요. 안 보이는 돌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안 보이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료를 받은 이후에 시술에 들어가는데 이 시술을 받은 이후에 돌이 만약에 안 빠지면 딴 데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크 템플러가 제 몸 안에 있는 본진을 직접 가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선생님 제가 이 사실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봤는데 방제가. 그러니 아버지께서 드드드드. 역시 내 아들이다. 넌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전자는 절대 못 이긴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꼭 계속 넌 죽을 것이다.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예. 곧 성인이 돼서 늑대를 잡아야지만 어른으로 인정받는 원주민 마냥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다음날 제가 알바를 가야 되는데 알바 쪽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알바를 제가 이제 허대리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간호사님들이 웬만하면 알바 빠지는 걸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있는 자리가 꽤나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알바가 없는 거를 꽤나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 제가 이번 주는 알바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맨 처음엔 화를 내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니? 금요일이잖니. 당장 내일 출근인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요로결석입니다. 그럼 푹 쉬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푹 쉬거라. 이후에 다른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빠르게 납득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장 시술을 받자라고 해서 시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술까지는 아니어서 시술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정말 특이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침대가 요런 느낌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요런 느낌의 침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이 기구예요. 얘가 정말 맨들맨들합니다. 정말 맨들맨들해요. 이 구체가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상아 색깔의 뭔가가 있는데, 상아 색깔의 뭔가 이제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정말 맨들맨들해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바퀴에서 나오는 기술 이름인 줄 알았어요. 최외 파석술이란 걸 한대요. 예. 저는 오로치 도포가 상대방 두개골 깰 때 외치는 그런 기술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기술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젤을 발라요. 젤을 바르고 제 옆구리 쪽에도 이렇게 젤을 바릅니다. 옆구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젤을 막 이게 흥건하게 발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누우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는 이제 시술을 도와주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플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까짓거 초음파 같은 거 몇 번 날리는 건데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웃기고 있네. 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병원은 고통의 수치를 많이 완화해서 얘기해줍니다. 따끔해요. 아프단 뜻이에요. 불편해요. 많이 아프진 않는데 그래도 고통은 느껴질 정도예요. 아파요. 넌 뒤졌다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돌려서 얘기해요. 병원은 따끔해요. 아파요. 아파요. 뒤져요. 아시겠죠? 예. 이거 진짜 아파요는 기절할 겁니다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 한 방울 오더라고요. 아파요는 필요하다면 유언을 받아 적어드리겠습니다. 수준. 처음 느껴보는 진동에 고통보단 설렘이 앞섰습니다. 와, 이딴 걸로 내 몸 안에 있는 돌을 깬다고? 오졌다. 근데 이게 약간 리듬 닥터 마냥 둥둥둥 둥둥둥 이렇게 약간 텀을 줘요. 첫 번째 텀 때는 오 신기하다. 두 번째 텀 때는 오 세 번째 턴 때는 네 번째 턴 때부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존나 아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존나게 아파요, 여러분들. 존나게 아파요, 진짜. 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어 짜려고 할 겁니다. 손이 자동으로. 예. 진짜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쥐어 짜려고 해요. 자동으로 손이 뻗어서 모든 것들을 쥐어 짜려고 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비명들이 계속 나와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그 새끼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시술 도와주던 그 선생 진짜 우참했음. 걔 나 다 봤음. 걔 즐기는 거야. 이거 100%야. 우참했다니까. 아무튼 약 한 30분 정도 갈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억도 안 나요. 예, 진짜 정신과 시간의 반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저 침대랑 같이 있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이 느려져요. 예, 진짜 눈물 나요. 정말로. 정말 눈물 나요. 진짜 아파요. 예, 온몸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게. 예. 자, 그러고 나서 참을 수 없는 요의가 찾아옵니다. 물을 계속 마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술이 끝나고 나면. 예. 그 시술이 끝나고 나면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요의가 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때 오는 요의는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따로 준비된 곳에서 소변을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 소변을 봅니다. 그날 아침에 봤던 변기보다 더 빨간 색깔의 무언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진짜로. 예. 정말 피 색깔이 나와요. 정말 피 색깔이 나와요. 로열 블러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얘기를 하죠. 피가 나왔습니다. 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던가요? 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피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아마 그 고통 때문에 많은 기억에 이제 좀 모순이 생길 텐데 그리고 나서 오케이를 받았던지 뭐였던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예. 하나 기억이 남는 건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통에 의해서 한 15년 정도 읽은 거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접수를 받았죠. 약도 처방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종이 한 장을 건네주더랍니다. 빳빳한 종이었어요. 코팅이 돼 있는. 그리고 거기 계신 간호사님께서 이건 반드시 숙지를 하셔라. 예.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가 물을 많이 마셔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이 녹황색 채소는 피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몬, 오렌지 등 산성이 좀 있는 과일들을 많이 먹어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아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비명이 달라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명일까 물을 궁금하긴 해요. 많이 드세요. 생각보다 이 엄살이 썰을 듣는 심하시네요. 앵두단 물 넌 한잔 합시다. 뒤졌다. 그리고 저도 걸린 넌 입장에서 진짜 뒤졌어. 플래시백 뜨네요. 넌 내가 닉네임 기억할게. 익명의 후원자. 엄살이 넌 심하시네요. 내가 닉네임도 기억할게. 감독판 썰에 감동받았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의아하게도 자, 아무튼 잡히지 않는 돌. 조용히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록을 썩 감독판이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처구니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고통 때문에 많은 부분의 기억이 삭제됐고. 배에서 나온 돌은 직경이 몇 킬로미터요? 몇 킬로야? 정신 안 차리지. 눈꼽만. 야! 정신 안 차리지.